자, 오늘은 이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었죠. 건 해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빼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대부분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전에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가 먼저 설립이 돼요. 준비위원회가 설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그 섹터의 그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서 50%가 달성되면은 이제 50%가 달성되면은 그 동의서를 가지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은 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후라는 말은 없어졌고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이제 준비위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시장 군수,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바로 위에 행정권자이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동의서를 받아서 밑에 이제 이런 설립 인가 요건이 성립이 되면은 이제 설립 인가를 또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에 왜 이 준비위원회가 빠졌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에요. 공식적인 조직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그 추진준비위원회는 비공식적인 실무적인 개념이고요. 법적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 규정 등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하는 기능을 살펴보면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요. 이 추진위원회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도 개최하고 조합 정관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추진회 조직은 추진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사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여기에 이사까지 포함해서 조합의 임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요. 아까 살펴봤듯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경우였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할 필요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을 보면요. 일단 재개발 사업과 이제 재건축 사업이 조합 설립에 해당되는데 각각 그 요건이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주택단지 안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밖의 지역은 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원래는 요 70이 아니라 4분의 3이었어요. 거기서 또 100분의 70으로 개정되었고 또 위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아래에서도 나올 차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큰 부분이니까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데요.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고 재건축도 주택단지 밖과 주택단지 안이 달라요. 자, 그런데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게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그 동의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개발은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인데 이 재건축은 이 3분의 2면은 66.7% 정도 해당되고 여긴 70%니까 재개발 50%에 비해서 둘 다 더 훨씬 까다롭죠. 어렵습니다. 동의받기가. 동의율이 높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재개발 사업은 좀 공공성이 강해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불량 주거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공공이 주체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설정한 거고요. 이 재건축 사업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협의하고 또 동의해서 그런 기반하에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개인 재산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처음부터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렇게 동의가 되는 전제하에 정당성을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는 다 4분의 3, 4분의 3 맞아요.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 주택 밖과 주택 안의 동의율이 다른데요. 주택단지 밖은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율이 3분의 2고 안이 100분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더 많은 동의율을 요구하는 거고 토지 면적인 경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단지 전체를 볼 때는 100분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안에서는 어쨌든 70% 이상 토지 면적과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 부분 꼭 좀 암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 등을 첨부해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 군수 등에게 그냥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 경미한 사항이 뭐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그런 경우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인 경우는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거기 이제 동의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성명을 적고 이렇게 인주의 엄지 인장을 찍어서 날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그걸 스탬플러로 찍어서 이제 조합 설립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그걸 보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의자 수를 선정하는 방법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사람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자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빠지고 새로 취득한 자가 동의자 수가 되는 거니까 숫자의 변경이 있는 건 아니죠. 그 권한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에 또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철회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 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그 중에 빠른 때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설립하게 되는데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 성립합니다.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조합 규정하고요. 조합 명칭에는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을 살펴볼 텐데요.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조합의 임원의 자격이 별도로 뒤에 나오니까 두 개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조합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각각 재개발 사업이냐 혹은 재건축 사업이냐에 따라 달랐죠. 97페이지에 그 용어의 정의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토지 등 소유자에서 재개발 사업인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다 해당되고요.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인 때
그럴 때는 한 명으로 보고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도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향후에 자신의 집을 이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격히 이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투기가 과열된 지구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같은 것에서 더 세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투기 과열지구라는 거는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런 정도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2023년 초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내가 매수하여도 양수하여도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사업이 이제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요.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딱 일단 됐다 그러면 그 뒤로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를 양수해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뒤에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그런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시험에 나올 법하죠. 건조, 개발 관리,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의 기재사항들을 보면요.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조합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대의원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대의원의 의결 방법, 조합원의 비용 및 조합의 한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청산에 관한 사항, 상근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외울 수 없죠. 대략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 좀 암기하셨으면 하는 것은 왜 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게 뭐냐? 요 2, 3, 4, 6, 7, 8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2 찬성으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자고요. 조조와 정조가 있죠? 조선시대에 이 사람들 특징이 정시 12시 정시에 3찬으로 식사를 했어요. 아주 검소한 식사를 한 거죠. 그래서 조조는 이조시대 때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고요. 이 정조는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죠. 이 두 사람 특징이 정시에 3찬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 정사에는 절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조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정조,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시,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포함될 사항, 이것들은 3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자, 어떤 요건이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되고요. 또는, 자,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직전 3년 동안 그 해당 구역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조합의 임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과 이사 없이 감사 1명만 있었죠. 그것과 비교하시고요. 조합의 임원 수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요. 감사의 수는 1명에서 3명 이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3명을 기준으로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에서 3명 사이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토지 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조합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원 자격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합 임원의 직무에도 살펴보면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이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장 이사 말고 또 누가 있었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 별거 아닌 거였지만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장 이사 빼고는 그 나머지 임원이 누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그리고 원래 감사가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구역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조합 임원이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조합 관리원이 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당연 퇴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뭐냐면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네가 떠나는 건 떠나더라도 그것은 책임져라. 그 얘기입니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임할 수 있고요. 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는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총회를 개최하고 각종 사항들을 의결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회 소집은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이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 중에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0분의 1 이상으로 그 총회 소집 그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적은 숫자만으로도 이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그렇게 조합원에게 통지해서 소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사항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과감하게 건너뛰시자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 이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어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의원회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요.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 조합원이 500명이다. 그러면은 대의원회를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숫자는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50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대의원 수. 근데 만약에 조합원이 1200명이다. 자, 이런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면은 12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100명이 넘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 그 10분의 1이 몇 명이죠? 120명이에요. 이 내에서 100명 이상이니까 100명에서 120명 사이에서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은 3000명인 경우를 보자고요. 원래는 300명을 해야겠죠. 10분의 1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 300명의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이니까 100에서 30명이 되겠죠. 100에서 30명 사이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조합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대의원 수가 120명 이상, 300명 이상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짧은 문장이 시험에 아주 빈출했죠. 이 말인즉 이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또 그렇게 해석까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의원회에서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이 말인즉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 이자율,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획,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즉 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금과 자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뭐 조합의 임원이나 뭐 해임, 정비사 합병 해산 이런 중요한 것인 경우 대의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총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단서 조항이 있는 게 이제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그리고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제 총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단 임기 중 거리된 자, 임기를 하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 자리에서 물러난 자를 보궐선임, 새로 자리를 채우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그냥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 또 다만 단서가 조합장은 그렇게 못한다. 조합장은 그만큼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임기 중 거리된 자는 대의원에서 보궐선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은 이 보궐선임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주민대표회의 나왔는데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주민대표기구, 이거를 이제 주민대표회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 상가세입자를 포함하고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